2일차 이곳 트랙 1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문화의 첫 세션은 LG전자 이동훈 책임연구원께서 개발자 이것까지만 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2%만 부족한 개발자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LG전자 이동훈 책임연구원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여기 오신 분들께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우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의 세션이 둘째 날 가장 처음에 좀 위치를 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각각의 세션들의 리스트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리스트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내용 자체가 개발과 관련된 산출물이라든지 그들의 기술을 표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반해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 자체는 조금 더 가볍게 들을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세션으로 좀 포지션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합니다. 네, 발표 소개에 앞서서 우선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실 저한테 크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일단 발표자에 대한 소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하는 시간으로 하고요.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위해서 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운동을 좀 좋아합니다. 약간 아놀드 슈워츠제네거처럼 막 엄청나게 큰 몸을 갖고 싶기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포기를 했고요. 저는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면서부터 그 드럼을 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손발이 같이 놀지 않아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할까도 생각하고 있지만 열심히 1년 정도를 계속 치고 있는 중입니다. 캠핑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집중하고 있죠. 저거 뭐 하시는 것 같나요? 그냥 단순히 김치볶음밥 만들고 있는 사진인데 캠핑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과는 다니고 있지만 좀 더 혼자서 다니는 캠핑을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저는 여러 가지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 뭔가 나태함을 느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다른 일을 경험함으로써 그 나태함을 극복하자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했어요. 체력이 점점 좋아지고 아이들을 이제 목마를 태우고도 텐트를 칠 만큼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드럼을 치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저는 좀 더 발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체력 운동을 하셔도 좋고 자기만의 그런 취미를 가져서 좀 더 자기 삶의 활력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로 통일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장표 첫 장에서 봤던 것처럼 개발자들 이것까지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전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개발자들은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개인의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프로젝트를 리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최근에 제가 DX 이네이블러라고 하는 어떤 사내 강좌를 들었습니다. 그 강좌 내에서 되게 재미있는 웹사이트를 알게 되었어요. 그냥 단순히 단어 하나를 넣게 되면 그 전 웹사이트에 퍼져 있는 글 안에서 연관된 단어들을 뽑아내주는 사이트였습니다. 그 사이트에 제가 개발자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을 하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전문가, 프로젝트, 프로그램, 능력, 이런 단순히 하나의 단어, 여러 단어들이 포지션돼서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지금 보시는 이런 단어들로 과연 개발자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개발자가 분명히 사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죠. 개발자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의 조합으로만은 분명히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단어의 조합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아이디어들,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개발자입니다. 제가 LG전자에 입사를 한 건 2009년도였어요. 2009년도에 이제 저는 약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있던 분야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 분야로 이제 2009년도에 LG전자 MC 사업본부에 입사를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신입사원들을 뽑았습니다. 거의 한 차수에 100명 이상이 되는 신입사원들이 들어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근무를 하게 된 지역 자체는 그 피처폰 모델팀에서 콜 담당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했던 업무 자체는 단순히 그 어떤 피처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버전 릴리즈를 한다든지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슈를 대응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제가 개발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리고 문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들어왔다 보니 개발자가 이런 거구나, 그냥 버그만 수정하고 아니면은 버전 릴리즈하는 거를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개발자인가? 라는 의구심이 생겼죠. 계속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제가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좁은 세상만 보다 보니까 숲이 아닌 나무만 보게 됐어요. 이후에 이제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모바일 폰을 개발하는 콜 프레임워크 담당자로 근무를 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개발자들은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뭐 전체적인 숲은 아니지만 작은 숲 정도는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야가 확대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이라는 업 자체가 저한테 맞냐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를 했고요, 스스로.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2017년부터는 테크니컬 라이팅이라고 하는 활동, 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 계시는 분 중에서 테크니컬 라이터, 테크니컬 라이팅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저희가 하는 활동과 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 라이팅이라고 하는 업을 이제 하면서 좀 주변의 넓은 시야로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완벽하게 개발 직군이 아니다 보니 개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개발자들 LG전자 CTO에 들어온 이후에 죄송합니다. 네, CTO에 들어온 이후에 내부적으로도 개발자들이 이만큼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LG전자뿐만 아니라 LGU+, CNS, 이노텍, LG전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에 있는 개발자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라는 것도 궁금해졌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개발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개인 스스로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비스 런칭을 하는 걸 통해서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고 있을까? 아니면 이런 컨퍼런스라든지 외부 컨퍼런스, 아니면 그 관심사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는 미트업에 참석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을까? 분명히 개발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코드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코드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영역이 아닌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코드에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 자체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개발자들이 개발자뿐만 아니라 개발과 관련된 유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느냐라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기록들을 좀 찾아보고 다른 개발자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예전부터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 지금 선바가 오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전문가인 엘할로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인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기록을 믿어라. 손을 믿어라. 단순히 3명의 얘기긴 하지만 많은 성현들은 이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내용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는 바로 기록입니다. 다른 개발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행했던 모든 산출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겪었던 경험과 그리고 아웃풋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록은 사실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기록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남겨져 있지 않아요. 아까 선바가 오나시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에랄로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록은 막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기록을 통해서 내가 옛날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명확하게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인프랩 CTO이신 이동욱 개발자 분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나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결국 흐트러집니다. 기록들은 쌓이고 결국 그것은 나를 표현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록을 통해서 그 사람이 했던 생각들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짧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서도 최고의 아웃풋을 내는 개발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개발자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일을 해결할 수 있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기준과 원칙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메타인지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메타인지를 학습함으로써 그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데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개발자들은 스스로에게 항상 자극을 줍니다.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 자신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잘못됐거나 잘 됐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해서 듣습니다. 그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나가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이란 비판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비판이란 것은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그런 비판이 막연히 아무런 의미 없는 비판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비판이라고 하면 분명히 자신 스스로를 깨우치고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빠르게 개발하고 원칙과 기준을 가진 개발자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그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산출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해서 그들이 부족한 부분을 찾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LG 내에서 계시는 이 개발자분들은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전반적으로 좀 다는 아니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개인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내외 교육 수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하시겠죠. 대학교 때도 하셨지만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세 가지를 현재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시네요. 한 분. 네, 하시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개발을 통해서 뭔가 아웃풋을 산출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기록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길을 찾아가는 것,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LG 개발자 분들께서는 이제 기록을 남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라를 통해서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그런 이슈나 그런 일정들, 그리고 콜랩을 통해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산출물들을 기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명히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록을 해야 해요. 기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떤가요? 혹시 바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기록이라는 거를 못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결이 안 되면 다음 버전이 나가지 않아. 그래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상황을 인지하고 빠르게 해결을 하고 난 집에 가고 싶어, 빨리 퇴근을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겠죠. 쉬고 싶기 때문이죠. 사실 물론 그 프로젝트를 출시하는데 기록하고 소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제품을 개발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시간도 있고, 프로젝트 일정상에 명확하게 있는 마스터 플랜도 있다 보니까 기록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어떤가요?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남한테 전달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수하면서 그 사람이 저보다 훨씬 나아진다면, 훨씬 나은 개발자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되게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다 알아서 잘하고 알아서 엄청난 개발자가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신경 쓰지 마셔야 합니다. 다만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를 기록하고 남긴다는 것은 누구에게 더 좋게 만들어준다라기보다는 나 스스로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돈으로 주식도 하시고 코인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잖아요. 그만큼 다른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왜 시간은 스스로에게 투자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손 안 들으셨으니까요. 네. 왜 스스로에게 투자를 안 하시나요? 그 시간을 투자해서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 미래의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한 번 더 기회를 주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기록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개발자들은 그냥 개발만 잘하면 된다? 사실 코딩만 하시는 분들, 프로그래밍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개발자 분들은 이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전체적인 숲을 보셔야 됩니다. 영업 관련된, 마케팅 관련된, 그리고 구매 부서 관련된, 생산 기획, 여러 가지 기획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그래서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분야의 사람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냥 과거처럼 단순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제품들이 연결돼 있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스마트 홈 그 과정에서 제품들은 모두 다 연결됩니다. 연결되는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엄청난 데이터들이 쌓여갈 거예요. 그 데이터들을 몇몇 사람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유관 부서들이 이제 서로 협력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잡코리아에서 그 회사 사람 중에 가장 일하고 싶은 유형으로 탑5를 뽑았는데요. 그 중에 1번이 핵인싸 워킹메이트예요.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맺고 그들의 생각을 소통하는 사람들을 가장 일하기 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 순간에 기록해야 합니다. 매 순간에 기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앞에서 그 배달의 민족이 아니죠. 현재는 인프랩 CTO이신 이동훈 개발자의 그 블로그가 있어요. 기억보다 기록을이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동훈 개발자는 항상 얘기를 하죠. 스스로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고요. 그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기록이라는 거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록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그 동기부여 안에서 기록하면서 스스로 그동안 답답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솟아오를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통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보세요. 자, 그냥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끄적끄적 냅킨에다가 글 쓰는 정도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육하원칙을 들어서 글을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육하원칙을 들어서 전개를 통해서 결말까지 나가는 그런 글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근거를 대야 되고 모든 결말을 메어줘야 되죠. 그런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스트레스고 그렇게까지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 없어요. 그냥 냅킨에 끄적끄적 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가 그냥 집에서 일기를 썼던 것처럼 시간의 흐름대로 그냥 간단하게 써보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익숙해지면 우리가 그동안 기록해왔던 것들은 쌓여갈 거고 그 안에서 우리의 기록하는 능력은 점점 커져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로서의 나를 브랜딩해야 합니다. 우리는 LG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LG 분들이니까 LG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LG라는 옷을 벗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대학교 때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에 나와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꿈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LG라는 회사에 들어와서 그 LG라는 옷을 입고 LG라는 곳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옷을 벗었을 때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LG라는 옷을 입고 있더라도 다들 가지고 계신 이름을 가진 나라는 존재, 나라는 주체를 확립하고 브랜딩을 해야 합니다. 네, 소위 네카라쿠베라고 부르죠. 네카라쿠베에서 최근은 아니죠, 좀 오래됐죠. 그 전통적인 IT 기업에서 많은 개발자들을 모시고 가는 형국입니다. 사실 그들은 개발자들을 많이 끌고 갈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대내외 행사 및 교류, 수평적인 문화와 개발자의 자율성, 뛰어난 동료와 함께 성장, 개발자의 성장을 위한 조직적 지원, 많은 트래픽과 다양한 경험, 이런 내부적으로 쌓여있는 그리고 녹아있는 조직 문화, 개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기업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전문적인 IT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 LG전자나 아니면 이노텍 같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과는 조금 조직 문화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조직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면 안 되겠죠.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안에서 상황에 맞게끔 대처하고 진화를 해야 합니다. 개발자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테크니컬 라이터라는 활동이 있다. 테크니컬 라이터라고 하는 직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개발자들이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고 어떤 것까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처음에 얘기했던 기록입니다.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많은 방법을 통해서 기록을 하겠죠. 뭐 동영상을 찍어서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일기 쓰듯이 개인 공책에 쓸 수도 있고 컴퓨터에다가 기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방식들은 사실 보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좀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원하는 그 시간에 원하는 장소, 원하는 곳에서 있기에는 좀 어려운 방식이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식인 글 개발자들이 글쓰기를 해야 된다는 게 기록을 위해서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개발자들은 글을 써야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글쓰기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큰 단어로는 쓰고 싶다, 도움된다,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발자들이. 하지만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기 쓰는 거는 그 일기를 쓰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끄적끄적 할 수 있어요. 육하원칙을 들여서 발단 전개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기록의 수단으로서 글쓰기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글쓰기라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발자들이 왜 글쓰기를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개발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글쓰기 방향으로 인입을 시킬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일기처럼 쉬운 글을 쓰면 됩니다. 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기는 정말 쉽잖아요. 그냥 초등학생도 쓸 수 있는 것이 일기입니다. 내가 개발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를 한번 쭉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뭐 크게 어려운 단어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간략간략하게 처음에 써보세요. 그렇게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쓰세요.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스스로를 굉장히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거나 표현을 할 때 좀 더 멋있는 단어를 쓰려고 하죠. 어려운 단어를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시간이 지나고 나서 스스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게 돼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겠죠. 초안은 쓰레기예요. 처음 쓰셨던 거는 그냥 정말 쓰레기입니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토이스토이도 처음에 초안을 쓰레기였다고 하더라고요. 한 페이지를 쓰는 데만 해도 39번까지 뜯어 고칠 만큼 그럴 만큼 초안은 쓰레기라고 하니 처음에 글을 쓰게 되면 그 초안, 첫 번째 썼던 글이 너무 이상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상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단어들을 한번 좀 나열해봤어요. 뭐 개발자, 기억, 말을 하자, 글을 쓰자, 소통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들을 관통하는 문장은 하나입니다. 바로 기억보다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 뻔함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뻔함을 실천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았죠. 앞으로 기록을 하시면서 아마 이후에 그 사람 덕분에 한번 시작해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날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개발자가 기록을 했으면 그냥 기록한 걸로 끝내야 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혼자 소유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많은 사람에게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공유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고 소통을 통해서 다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즘에 많이들 일반적으로 소통하시는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도 있고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방법들 중에서 짧게 올라가는 인스타그램이나 SNS는 아무래도 큰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소통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한 것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플랫폼이 바로 블로그라고 생각을 해요. 블로그는 너무 글을 무겁게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길게 써도 되고 짧게 써도 됩니다. 작성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쓰면 돼요. 그에 반해 이제 독자들은 그 글을 원하는 곳에서부터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검색을 해서 필요한 것부터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냥 뭐 노트북이나 패드나 뭐 그런 것들만 있어도 작성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블로그가 굉장히 좋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진입하기에 좋은 창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 블로그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웹에 대한 수요들이 많아지면서 블로그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났죠. 앞으로 블로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블로그의 정의를 한번 간략하게 볼게요.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그냥 관심사가 있는 일기나 칼럼 등을 올리는 것들, 그런 칼럼들을 올리는 웹사이트, 1인 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짧게 이야기해 보면 그냥 짧은 일기를 주기적으로 올리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자유롭게, 일기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블로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문가들에게도 좋은 소통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블로그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번 간략하게 볼게요. 블로그는 1997년에 스크래킹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데이브 와이너가 처음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블로그의 시초였죠. 들어가는 이야기들은 일기 형태의 짧은 글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최신 글이 상위에 오는 형식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같은 해 존 바거라는 사람이 이제 매일 최고의 자료를 기록하겠다라는 의미로 웹에 기록한다, 웹로그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2년 뒤에 피터 머우치가 웹로그라고 하는 이름을 조금 변형을 해서 우리가 블로그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위블로그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를 떼내고 블로그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했죠. 그리고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을 블로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후에 많은 블로그라고 하는 이름으로 웹사이트들이 생겨났어요. 지금은 구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블로거, 파이라랩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블로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글을 쓰고 작성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블로거로서 등장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라이브 저널이라고 하는 블로그가 생겼죠. 그냥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기능을 제공을 했었고요. 전문적으로 좀 더 파워블로그 형식으로 많이 쓰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넣고 싶고 원하는 대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맞춰 무버블 타입이라고 하는 블로그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설치형 블로그가 등장을 했어요. 이후에 한국형 블로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01년에 웹로그인 코리아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블로그라는 단어가 퍼졌어요. 이후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발생했죠. 이라크 전쟁이 발생했을 때 살람팍스라는 필명을 가진 그 블로거가 처음으로 살람팍스의 평화를 위한 블로그라는 거를 오픈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환호를 했고요. 그 바그다드 시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공유를 하는 자료가 공개가 됐어요. 이후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티스토리라든지 여러 포털들이 블로그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한국형 블로그가 점차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야기하는 공간으로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혹시 기술 블로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은 블로그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문적으로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곳은 기술 블로그라고 합니다. 보통은 전통적인 IT 기업에서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그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죠. 가장 보수적이고 제조업이 강한 현대자동차도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 운영하는 블로그는 기술 블로그, 1인 개인 개발자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개발자 블로거라고 얘기를 해요.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라인, 카카오엔터, 네이버에서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기업들에서는 심지어 신입사원도 이렇게 그들의 개발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도 올려놔요.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적용 방식도 올려놓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술 블로그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오늘 발표가 끝나고 시간 되시면 기술 블로그 한번 검색해 보셔서 글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LG는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기술과 관련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있나요? 네, U+나 CNS도 이제 CNS에서도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LG나 이노텍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관련된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 부분 자체가 개발자를 위한 컨텐츠라기보다는 일반 사용자, LG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읽을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내용들이 담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LG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왜 아직 기술 블로그가 없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그 부분이 개발이나 문화나 회사의 특성을 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발 더 진화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로그 플랫폼 위에 그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올리기 위한 기술 블로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아직까지 공개는 하진 않겠지만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약간 퀘스천 형식으로 모아봤는데요. 기술 블로그는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느냐, 기술 블로그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기고자는 어떻게 모을 거야, 그리고 기술 블로그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해? 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음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기술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는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서로 공유하고 동반 성장을 하는 개발 문화를 LG 내에 심고 싶습니다. 그 안에 녹여놓고 싶습니다. 그런 문화를 분명히 그런 문화들은 이미 이 안에 존재를 할 거예요. 하지만 표출되어지고 사람들 모두가 그런 문화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최근 좀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데브렐이라고,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와 모든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단순히 개발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유기적으로 모든 유관 부서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 중간에서 저희 데브렐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 개발자들과 개발 유관 부서들과 함께 여러 활동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디벨로퍼 릴레이션입니다. 기차가 그냥 기차만 만들어 놓는다고 굴러가진 않잖아요. 철도도 있어야 되고 윤활유도 뿌려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술 블로그를 시작으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점차적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에 저희 테크니컬 라이터가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테크니컬 라이터가 무엇이냐 도대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테크니컬 라이터는 마지막에 이 이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디벨로퍼 릴레이션의 한 일환인데요. 개발자들이 열심히 개발해 놓은 산출물을 외부에 있는 개발자들에게 개발자들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문서를 통해서 합니다.
개발자 문서를 작성해서 내부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산출물들을 이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문서들은 디벨로퍼 가이드가 있기도 하고 게팅 스타티드 가이드가 있기도 합니다. API를 통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죠. 스마트폰이랑 스마트 TV가 등장한 이후에 굉장히 자사 기술을 내부에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 많이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외부 개발자들이 저희의 개발한 산출물들을 보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발자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문서들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문서들만 공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이제 웹OS나 모바일 같은 그런 개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알리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웹OS에 대해서 대학교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죠. 점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외부에 알리는 역할들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나는 어떤 개발자라고 생각하세요? 개발자에 대해서 처음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나는 어떤 개발자가 되고 나에 대해서 주체는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LG라는 옷을 입지 않고도 나라는 주체를 확실하게 세우는 것, 브랜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자기 인생에 물음표를 던지지 마. 느낌표만 던져. 물음표랑 느낌표를 같이 던지는 건 더 안 좋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물음표를 던져서 자기를 스스로 더 안으로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느낌표를 던져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강한 인상을 남기기 바랍니다. 저희가 옆에서 든든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맨 앞에 손을 들어주셔서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질의응답은 한 번 하나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기록을 잘 하지 않는 편인데요. 네네. 그 기록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기록을 해놔도 어차피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되게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이게 어차피 해봤자 못 찾아서 기록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공수가 드는데 못 찾아서 이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이걸 시계열로 분류를 해보기도 했고 아니면은 이렇게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렇게 다른 분류별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했지만 사실 이게 서로 뮤추얼 익스클루시브 해야 이게 결과적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여기 있나 하고 들어가는데 여기 없고 이쪽에 분류돼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나누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록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좀 잘 기록은 결국 찾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하면 잘 찾을게끔 좀 관리를 할 수 있는지가 좀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해서 분명히 많은 기록이 쌓이게 되면은 기록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후에 봤었을 때 이것들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들은 따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보들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로그를 하나 개설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색이 용이한 그냥 폴더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폴더 안에 있는 자료들을 검색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반면 이제 웹사이트에 올리게 되면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있는 웹사이트, 블로그나 개인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웹 공간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그 안에서 검색을 통해 제가 원하는 것들을 빠르게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컴퓨터 안에만 저장해 놓는 것들은 조금 좀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웹에 올려놓고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그 자료 자체를 클라우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 자료 자체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아이폰 에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웹에 올라가 있을 경우에 그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 데이터는 무조건 남아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검색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니 그렇게 방식으로 인해서 카테고라이즈하고 그 안에서 한번 저장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 블로그를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이용해 보세요. 블로그를 이용해 보시고 그 안에서 한번 그동안 했던 이것도 하나의 기록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저장해 나갔는지 한번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보시고 예전에 이렇게 해서 정보가 저장이 잘 안 됐다라고 하면 또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네. 네, 질의응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기록을 통해 끊임없이 동기부여하며 개발자로서의 나를 끊임없이 브랜딩하기 위해 기술 블로그를 적극 활용하라라는 뜻으로 발표를 이해했습니다. 추후에 LG 기술 블로그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표에 수고해 주신 LG전자 이동훈 책임연구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